안녕하세요. 3인 3색의 세 번째 작전 타임, 최현덕의 트렌드 핵심 원픽 시간입니다. 최현덕 매니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매니저님한테도 공통 질문부터 드려볼게요. 네. 삼성전자의 깜짝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은 숨고르기를 보이고 있는데요. 매니저님의 전략 바로 만나볼게요. 네. 세론이지만 조정은 짧을 것이다 라고 네. 해주셨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매수의 기회일까요? 매수하기에는 좀 많이 올랐고. 네. 왜냐면 삼성전자가 지금 한 달 정도 안 되는 시간 동안 거의 20% 올랐거든요. 그럼 진짜 많이 올라온 거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실적을 발표하지 않는 한 또 올라가기 당연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론이 나오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그 조정은 짧을 것이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까지 뭔가 좀 확인이 돼야 되는 건데 그걸 확인하려면 지금 당장 뭐 확인되지는 않겠죠. 그럴 때는 지금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삼성전자가 이제 이 위에 좀 머물러 있으면서 네. 최근에 보시면 한미 반도체라든가 많은 기업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런 이제 어떤 유리기판 관련주가 올라가고 있는 거죠. 지금은 유리기판 관련주 올라가고 있지만은 지금 보시면 이제 IP나 DSP 쪽도 상당히 좀 싼 값에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도 갈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 조정은 짧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은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고 있고 그쪽에서 좀 준비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질문 드려볼게요. 중동 불안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가 계속해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정유 관련주 주도주가 될까요? 답변 만나볼게요. 네. 짧지만 강할 것이다. 네. 저번에도 한번 이런 이야기를 나눴었죠. 그러니까 지정학적 네. 이슈가 상당히 좀 셉니다. 어쨌든 전쟁 관련이다 보니까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한 2년 됐죠.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면서 와 이런 전쟁이 날 줄 몰랐던 건데 일어난 거 아닙니까? 지금 중동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맞아요. 대신에 엊그저께 이스라엘이 이제 그 시리아 내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이제 폭격을 하니까는 물론 이스라엘이라고 확인된 건 아니지만은 그건 이제 그렇게 간주가 되고 있는 거죠. 피해 보복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뭐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찌 보면은 또 이란이 직접 미사일 공격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어쨌든 지금 뭐 그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요, 지금 네. 중동 이슈도 있고요. 이런 어떤 그 전쟁 관련해서는 좀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정유 관련해 갖고 우리 뭐 SK온이나 이런 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뭐 흥하해운이라든가 이런 좀 개별주들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 종목들의 반등은 당분간은 좀 가능할 것 같다. 그런 관점에서 좀 짧게 대응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질문 마무리 짓고 그러면 이어서 리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옵틱스, 오늘도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상승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또 추가 상승이 나와줬어요. 제가 이 100%대도 이제 2배 올랐기 때문에 네. 매도 의견 드렸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계속 말씀드리냐면은 이 어쨌든 필옵틱스가 국내 최초, 세계 최초로 관련 양산 장비를 공급하다 보니까는 대정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많은 유리기판주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뭐 SKC도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몇 개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 또 그런 기술을 지금 이 필옵틱스뿐만이 아니고요. 관련 장비를 공급한 기업도 몇 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이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은 꽤 갈 것 같고 실제 테마로 올라가는 것들도 있는데 네. 이 기술을 갖고서 양산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 있거든요. 그 기업은 제가 이제 오늘 장 끝나고 우리 방송에 설명드릴 거니까는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신기술이고 지금 빠른 곳은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간다고 하니까는 그걸 말씀드릴 거니까요. 이 유리기판 쪽은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일진파워 살펴볼게요. 원전 관련주로 오늘 또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바로 어제 말씀드린 거고 제가 어제 무료 방송에서는 우진엔텍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우진엔텍이 오늘 거의 상한가까지 갔던 건데 원전은 저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봐요. 근데 이제 방송에선 제가 이제 우진엔텍을 잘 갖고 있는 바람에 지금 일치파를 말씀드렸고 우진엔텍 급등하고 있는 건데 이 어디까지 갈지는 오늘도 말씀드릴 거니까요. 원전과 우진엔텍 일치파 공부하신 분들은 오늘 4시 무료 방송까지 같이 보면 꼭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해상풍력 관련주 CS윈드 오늘도 추가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이 원전 다음에 네. 풍력을 보고 있는 거고요. 풍력에서 대장이 이 CS 윈드입니다. 결국 AI가 전력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는 원전 가고 있는 건데요. 원전 말고 풍력과 태양광도 가고 있거든요. 근데 네. 태양광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의 스킬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 태양광 쪽에서 좀 치고 들어가기 힘들고 풍력 같은 경우는 지금 CS 윈드가 이 타워부터 지금 그 해상풍력의 하부 구조물까지 이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매출과 이익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CS 윈드 같은 경우도 이 우진 혜택이나 일침 파워처럼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코리아 FT 살펴볼게요. 오늘 장중에 7,260원까지 오르면서 목표가 7,000원 터치를 했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 하이브리드 대장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가요. 전기차는 감소하는데 하이브리드 차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전기차를 살 수는 없고 그래도 이제 뭔가 좀 연료를 좀 아껴야 되니까는 하이브리드 가고 있는 건데 이 하이브리드 판매가 지금 고온이라고 있다고 하죠. 이 관련 이제 부품을 현대차에 거의 84% 공급한다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를 돌파했거든요. 다만 제가 목표가를 단기적으로 7,000원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이 하이브리드 카는 인제 시작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은 이 종목 급등했기 때문에 이 하이브리드 카에서 또 새로운 종목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걸 가장 먼저 말씀드렸던 거고 실제 또 하이브리드 카에 또 이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잠시 뒤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최현덕 매니저님이 준비해 주신 첫 번째 트렌드 핵심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하이브리드가 대세라고 해주셨습니다. 포드에서 또 소식이 나왔죠. 전차종에 하이브리드를 도입하겠다고 말하면서 이제는 수입차에서도 하이브리드가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전기차가 한참 좋을 때요. 이 하이브리드 카 만드는 게 무시받았거든요. 맞아요. 지금은 이제 바뀐 겁니다. 1분기 그 판매식을 봤더니 전기차는 이제 감소하고 있는 거고요. 하이브리드 차가 고공행진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차 판매량이 43% 늘었거든요. 네. 그동안 휘발유는 18%가 줄었고 경유가 반토막 났고요. 이 전기차도 25%가 준 겁니다. 다 줄고 있는데 지금 하이브리드로 다 몰려가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하이브리드 인기가 좋다는 이야기고 지금 수입차 시장에서도 지금 하이브리드가 대세라고 하는 건데 전체 수입차 판매량에서 47%가 하이브리드 차가 팔리고 있다고 하고 있고 네. 이 하이브리드 차 타는 사람들을 물어봤더니 기름 넣을 때마다 돈 버는 느낌이라고 해요. 그만큼 연료가 많이 안 들고 있다. 왜냐면 이 저속 주행 중에는 전기로 이제 움직여주기 때문에 네. 뭐 출퇴근하는 분들은요, 뭐 거의 안 먹는다고 해요. 그만큼 이제 실제 이제 전기차가 좀 안 좋은 것도 나오다 보니까는 장단점을 다 넣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차가 지금 우리 미국 하이브리드 침투율이 8.6% 증가하고 있다. 지금 전기차 침투율은 지금 6.9%로 이제 작년 대비 하락하고 있는 건데 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지금 침투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하이브리드가 지금 부각을 보이고 있는 거고 실제 이제 어떤 매출로서 또 판매량으로서 이제 어떤 숫자로서 좀 그 증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하이브리드 관련 종목 하나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트렌드 핵심의 원픽 열어볼게요. 네. 세방전지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차세대 자동차 부품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포인트 짚어볼게요. 세방전지가 이제 그 로켓 배터리 만든 회사거든요. 보시면 이제 축전지 전문 업체인데 네. 축전지가 뭔지 아세요? 그 네모난 전지 아닌가요? 네. 축전지가 근데 배터리입니다. 네. 2차 전지인데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전기차가 나오다 보니까 2차 전지 하지만은 과거에 이제 우리가 뭐 어떤 그 가전제품이라든가 이 충전해갖고 쓰는 그 배터리 있었잖아요. 그게 축전지라고 하는 건데 지금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 39% 1등이고 세계에서 6등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2차 전지의 원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자회사가 이제 리튬 배터리, 그러니까 축전지 같은 경우는 납축전지로 이제 그 어떤 그 제품에 들어가는 거고 네. 이제 자동차에 지금 리튬 배터리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회사가 이제 리튬 배터리 사업을 들어가면서 신성장 동력이 본격화 된다라는 거고 전기차 모듈부터 배터리 패키징부터 이제 그 배터리 관리 시스템인 이 BMS까지 생산하고 있다. 그래서 원래 원조였던 2차 전지 기업이고 지금 이제 2차 전지 리튬 배터리까지 가고 있다라는 거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 AGM이라는 게요. 이 차량용 고효율 배터리 배터리인데 네. 우리 이제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은 뭐 아마 요새 다 그럴 것 같은데 정지가 돼 있으면 이제 시동이 꺼지잖아요. 네. 이제 그 자동으로 이제 그 연료 아끼려고 꺼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이브리드는 다 들어가 있는 건데 그 꺼질 수 있는 그 부품이 그게 이제 AGM 시스템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지금 세방전지에 공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관련 주기도 하고 지금 2차 전지부터 과거에 축전지까지 다 하던 기업이기 때문에 이 하이브리드 차가 좀 그 매출 늘어났을 때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실제로 이제 그 축전지의 2배로 지금 이 차량용 고율 배터리 AGM이 지금 매출도 나오고 있고 이익도 1.5배라고 합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하이브리드 관련주 세방전지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AGM 배터리가 확대되면서 실적까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 한번 부각이 되면서 2월달에 한번 급등이 나왔고요. 급등이 나오고 나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못 찾다가 지금 다시 올라서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모멘텀이 세방전지에 대한 모멘텀이기 때문에 이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가 늘어나고 있을 때 다시 한번 기회를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95,000원까지 이 신고가 유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74,500원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원픽 세방전지 알아봤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자세히 세워주셨고요. 그럼 오늘의 두 번째 트렌드 핵심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방사는 우주항공이라고 해주셨는데요. 네. 이번에 또 유럽에서 수주가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네. 우주항공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방산이 네. 결국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많이 커졌고 중동 전쟁이 커지고 있는 건데 또 하나 불안한 게 이제 트럼프 대세론. 트럼프는 집단 안보를 부정하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의 이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집단 안보를 통해서 뭐 어떤 나토에 가입도 돼 있고 우리 서로 지켜주자 뭐 그런 것들이 가고 있는 건데 트럼프는 우리가 왜 그러냐 돈 내라 이런 식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는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은 각 나라들은 이제는 어떤 미국만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의 안보를 좀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트럼프 대세론 공화당 대표 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거고요. 이 바이든과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가을 대선에서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면은 아마 방산으로 더 갈 수밖에 없다. 이 트럼프에 대한 수혜가 방산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주에 이제 이 이란이 이스라엘의 피해 복수 예고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란 그 시리아에 있는 이란 주재 영사관에 이제 폭탄이 떨어져 가지고요. 실제로 이제 그 군사 전문가들이 많이 사망했다고 해요. 네. 그것 갖고 이란이 이제 그 피해 복수를 예고했고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공격을 한 거는 굉장히 터무니없게 보고 있거든요. 이거는 진짜 뭐 전쟁을 각오하고 한 거다라고 해서 뭐 미국도 비난했는데 네. 어쨌든 이 전쟁이 뭐 임박했다 이 정도로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방사를 또 봐야 될 것 같고 역시나 중동과 이제 우크라이나 확정 우려도 있는 건데 실제로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력 시설 대부분 지금도 공격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가 이제 이 국경에서 1,300km나 떨어진 러시아 정유소 공장을 또 공격하고 있어서 맞아요. 아직 진행 중에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 방산 쪽에서 또 우주항공이 가장 뜨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방산 쪽에서 우주항공주 하나를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종목도 바로 만나볼게요. 네. 네, 오늘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네. 우주항공과 방산을 또 잡기 위해서 이번에 인적 분할 결정까지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각종 전투기에 들어가는 엔진을 제작하는 유일한 회사가 바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그래서 항공기 엔진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K9 자주포, 그러니까 방산 쪽에서는 K9 자주포, 네. 천무 같은 이 다연장 로켓 이런 것들을 이제 폴란드로 수출하고 있어서 지금 폴란드에다가 지금 R&D 거점까지 마련했기 때문에 지금 폴란드 쪽에서도 지금도 잘 팔고 있지만은 거기에 R&D 거점을 마련하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로 판매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폴란드에 거점을 딱 만들게 되면은 메이드 인 나토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독일과 이제 어떤 경쟁을 하고 있는 건데 메이드 인 코리아보다는 메이드 인 나토를 더 선호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금 폴란드 쪽에서도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 두각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 지금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큰 모멘텀이 인적 분할인데 네. 방산 우주에 집중했다라고 하면서 뭐 하나 정밀 기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떼어내고 지금 가장 잘 나가는 이 방산 우주 분야만 가져가겠다는 얘기거든요. 보통 이게 인적 분할하게 되면은 물적 분할 같은 경우는 지분을 나눠주지 않기 때문에 호재가 아닌데 네. 인적 분할 같은 경우는 이 하나 에어를 갖고 있으면은 이 분할되는 그 각 분야의 그 주식을 다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자, 하나 에어로가 이제 우주항공 분야만 딱 남고 하나 정밀기계는 이거 다 떼어내게 되면은 네. 지금 우주항공 분야가 한 75%거든요. 네. 그럼 지금 이 하나 에어로의 시가총액이 11조기 때문에 한 8조가 좀 넘는 금액 정도 나옵니다. 근데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순이익 6천 이게 작년이거든요. 23년도 순이익이 6천억인데 그렇게 되면 지금은 이제 포괄 15억은 아닙니다만은 작년에 순이익이 6천억이었고요. 이번 연도는 1조까지 바라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폴란드 쪽에서 또 매출과 이익이 많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 1조면은 우리가 퍼 10만 대입해도
10조가 넘어가야겠죠. 네. 근데 분할하게 되면은 지금 하나 에어로 같지만 약 8조 정도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20%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이 폴란드 쪽 그 방산 분야에 있어서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더 많은 매출이 나올 거로 보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붙지 않는 것만 본다 하더라도 20%도 올라갈 거로 보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방산 분야에서도 독보적입니다만은 인적 분할은 뭐 최대 호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적 분할까지 앞두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현재 구간에서 목표가랑 손절 라인 정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적 분할 뉴스가 나오고 나서 급등을 했던 거고요. 이 당시에 공시를 통해서 검토 중이나 확정된 건 없다라고 했고 확정되면서 이제 재료에 좀 빠진 건데요. 네. 차라리 이렇게 빠졌을 때 매수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은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20%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27만 원, 손절가 20만 원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종목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였고요. 가격 전략 하단 자막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오후 4시에 또 매니저님이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세워주신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이번 주 반도체하고 바이오 종목들 보면은 반도체가 이제 급등 후에 조정받고 있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좀 각종 루머가 나오면서 오늘 밤 AAC를 시작하는데 빠지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을 좀 담아놔야 다음 주나 또 5월까지 큰 수익 날 수 있을지 이 바이오 쪽 설명 드릴 거고 그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유리기판 쪽에 굉장히 잘 가고 있거든요. 실제 내년도 생산 앞두고 있는 그 유리기판 중 하나 말씀드릴 거니까는 반도체와 바이오 쪽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4시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요. 실시간 방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3인 3색 작전 타임 최현덕의 트렌드 핵심 원픽 시간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